세상 살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기분 더러운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모사꾼들이죠. 속칭 잔머리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잔머리꾼들이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이야말로 아무리 강한 적도 말 몇 마디로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잔머리꾼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중국인들은 적과 싸울 때 힘들게 내가 위험을 감수하며 공격하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자멸하게 만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쉬운 방법 이간계를 즐겨 쓰는 사람들이니 그리 말할 법도 하죠. 병법 36개 중 패전계에 있는 6개의 계책이 바로 이 이간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이 잔머리꾼들이 남한테만 몹쓸 짓을 하고 나한테는 그러지 않는다면야 별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나한테 그 못된 짓을 하니 문제인 것이죠. 온갖 이간질로 공작을 꾸며 나의 인간관계에 타격을 입히거나 내 것을 빼앗아가는 그 잔머리꾼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 또는 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형제자매를 포함한 가족들 중에도 있죠. 우리가 이러한 잔머리꾼을 방어하는 데 급급하거나 상황을 방치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상대로부터 더욱 큰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격하는 자는 수비만 하는 자와 방심하는 자를 만만히 생각하여 더욱더 제멋대로 요리하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격은 최선의 방어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잔머리꾼 상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잔머리꾼들의 이간질은 바로 전쟁이므로 우리는 그 전쟁에서 꼭 이기고 살아남아야 합니다. 나를 공격하여 결국은 나에게 크고 작은 손해를 끼치는 잔머리꾼으로부터 승리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협공이간계입니다. 협공이간계는 내가 한 번 이간질을 한 후에 또 다른 내 편을 활용하여 한 번 더 이간질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과는 달리 인간은 야가질대로 야가져서 이간질의 약발이 다소 무뎌진 경향이 있으므로 작전의 확실한 성공을 위해 내 편 한두 사람을 더 동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나의 동료 중 한 사람이 바로 그 잔머리꾼이고 그 잔머리꾼이 계략을 꾸며 나의 상사에게 내 험담을 하여 상사와 나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대부분 이런 경우 속수무책이죠. 그 동료에게 따진들 인정할 리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상사를 찾아가 이런저런 해명을 하거나 그 동료를 험담해봐야 나의 이미지만 나빠지죠. 이런 경우엔 그 직장 상사와 그 동료를 이간질해서 서로 벌려놓는 것이 상책인데 이미 서로 작작궁이 되어버린 두 사람을 벌려놓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도와줄 믿을만한 직장 동료를 한 사람 더 포섭해서 그와 함께 협공을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나서서 남의 일을 쉽게 도와주려고 하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일 그 잔머리꾼 동료와 적대관계인 동시에 나와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동료라면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이렇게 내 편을 포섭한 후에는 점심 식사 시간에든 회식할 때든 어떤 기회든 자연스럽게 활용해서 상사와 대화 중에 그저 지나가는 얘기처럼 가장하여 부장님, 요즘 김개똥 씨와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라고 묻게 되면 부장님은 필경,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개똥이랑 안 좋을 일이 뭐가 있어? 개똥이가 무슨 말 하던가? 라고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그런 것 같아서 라며 말끝을 흐리고 나서 재차 묻더라도 그냥 혼자 생각이라고 계속해서 발뺌을 해야 합니다. 그저 내 느낌이라고 말했을 뿐이니 나중에 뒤탈이 생길 일도 없는 가장 안전한 이간계이죠. 부장님은 나와 헤어지고 나서 다음에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그 모사꾼 동료를 의심하거나 괘씸해 할 것입니다. 뒷전에서 자기 험담을 했을 거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나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분란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경우든 일단은 그 잔머리꾼 동료에게 타격을 준 것은 분명합니다. 나중에 부장님은 확인해보려고 그 모사꾼 동료에게 넌지시 요즘 나한테 무슨 불만 같은 거 있나? 라며 물어볼 것이고 그 모사꾼 동료는 펄쩍 뛰면서 부정할 것이 분명하지만 부장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작은 감정이라도 남아있게 되죠. 그러니 나의 목적을 조금은 달성한 것이 맞긴 하지만 이것으론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기가 역부족이죠. 이때 바로 나와 함께 협공해줄 내 편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나는 부장님을 사이에 두고 그 잔머리꾼 동료와 당장의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꼬리를 밟히지 않기 위해 부장님께 한 가지 이간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좋지만 내 편 동료는 그렇지 않으므로 부장님께 두 가지 이상의 이간질을 해야 합니다. 내 편 동료가 자연스럽게 부장님을 만났을 때 일전에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한 번 더 하고 추가로 부장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다른 부장님과 그 잔머리꾼 동료가 서로 매우 친한 관계인 것 같다는 거짓 정보를 넌지시 흘리게 되면 이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장님과 그 잔머리꾼의 관계는 확실히 틀어져 버리게 되죠. 부장님도 적의 친구는 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터이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잔머리꾼을 상대하는 전략, 협공이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법 36개 중 패전계에 있는 6개의 계책에서는 바로 이 이관계와 관련하여 국가 간 전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수많은 대중들이 이것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소 막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므로 시청자분들이 좀 더 피부에 와닿아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영상에서는 잔머리꾼들이 직장에서 나를 공격할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를 놓고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지고 나면 끝나는 것이며 전쟁은 일단 이기고 봐야 훗날을 기약할 수가 있는 것이므로 잔머리꾼들이 나에게 전쟁을 걸어왔을 때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개념으로 이관계의 활용법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관계보다는 보다 진실한 이해와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 성공의 비결이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